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과 825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 방안이 잇따라 시행이 된 이후에요.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서 국내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시장의 투기 거품은 더욱더 꺼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문의 가능한데요. 서울 전화 02-3424-07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순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미디어 리서치 부동산 연구소의 윤동순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예, 집에서 잘 보냈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네. 잘 보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저도 집에서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이 집에서들 많이 보내시는데 예.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조용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게 예. 저 한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 흥청망청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됐었던 그런 상황인데 좀 씁쓸합니다, 한쪽으로서. 네. 그런데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또 경기가 또 너무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해보는 그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실감이 됐던 것 같아요. 참 경기가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좀 부동산 시장도 그만큼 조금 얼어붙은 게 아닌가라는 좀 염려도 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또 좋은 경매 물건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네, 사실 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부동산이 어떤 게 좋다, 뭐 어떻게 좋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안 먹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본기를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이런 부동산 관련돼서 특히 경매 물건은요.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내부적으로 규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또 경매, 물건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모든 부동산을 매입을 하실 때는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상권 분석이나 지역 분석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규제 관련돼서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토지 이용 확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련된 규제를 모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규제 사항이 있고요. 다른 법령에 따른 또 지구가 해설돼 있고요. 또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그래서 총 3가지의 규제 사항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면에 의해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요, 역사문화지구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중에서 비오톱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관돼 있지만 이 지역 자체가 비오톱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기획법 관련돼서 비오톱 또 역사문화지구 이 3가지를 좀 살펴보는데요. 특히나 이 비오톱 1등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만큼이 비오톱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그 비오톱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규제가 강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오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린벨트와 또 공원이 합쳐져 있는 정도라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고요. 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또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찬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지구 보면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하실 때는 이 역사문화지구에 따른 규제사항을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2013년 10월 서울시 제17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년 이후서부터 역사문화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경매나 일반 매매로 들어가실 때는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 및 주요 문화재 주변과 구릉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에서 용도 지역과 관련돼서 또 건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면은 해당 건축사님과 더불어서요. 해당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꼭 살펴보셔갖고 구청에 들어가서 이 지역의 규제사항을 좀 살펴보시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요. 지금 그 역사문화지구는요. 현행 용도 지역과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해 최대 개발 규모를 설정해서 한양 도성변의 지형차가 심한 지역은 가구 간 공동 개발을 불허하는 가구 계획을 통해서 지형 유지와 높이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지구는요 이렇게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는데 예전에 만약에 이렇게 평지가 있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이렇게 세우면은 이 지형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지형 유지와 높이 관리를 유지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층 건물은 안 되는 거고요. 사실 단독주택들만 돼서 이 높이에 대한 지형을 어느 정도 보전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의 제한이 가장 큰 규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그 역사문화지구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그래도 좀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문화재 같은 경우는요. 문화재 보존구역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잠시만요. 네. 화면이 넘어갔네요. 예, 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 검토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현상 변경 허가 구역이다. 그래서 현상 변경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요. 문화재청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된다. 보통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요. 2등급부터는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부터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등급에는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1등급 규제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문화재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가장 큰 핵심이죠. 문화재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비오톱입니다. 이 비오톱은요.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데서 토포스라는 뜻이 합성어인데요. 비오톱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원과 플러스 그린벨트가 합쳐져 있는 정도의 규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규제가 강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오톱에서도 1등급 자체의 지역에 있는 비오톱도 1등급에서 한 5등급까지 있는데요. 일단 1등급에 들어가면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오톱이 있는 지역에는 특히 1등급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일단 규정 짓고 그 다음에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비오톱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일단 개발하기 상당히 어렵고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오톱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서울 시내에 주거 지역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막 100만 원대, 200만 원대 평당 나온 그러한 토지들은요. 거의 비오톱 1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 500평, 1000평인데 평당 100만 원이 안 되는 토지가 현재 그 시장에서 거래된다라고 하시면 비오톱 1등급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해보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듯 사실 비오톱 1등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양한 서식 공간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다양한 집단 서식지가 비오톱이고 이 비오톱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에 대한 규제를 하는 지역이 바로 비오톱인데 비오톱 중에서도 1등급, 이 1등급만 좀 조심하시면 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경매나 일반 매매에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비오톱 1등급이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런 거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매 관련돼서 실제 상황을 놓고 좀 살펴봤는데요.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과 비오톱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이런 지역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화재 보호구역과 비오톱 구역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오톱 같은 경우 이제 1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처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소장님 만약에 2구역이나 5구역 같이 조금 규제가 좀 완화된 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지역은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 지역은 자체적으로 금액이 비쌉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녹지 지역이냐 이렇게만 좀 보고를 많이들 투자하시는데요.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이런 걸 떠나서 주거 지역 내에서도 비오톱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공원 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이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꼼꼼히 살펴보셔갖고 이 지역이 어떤 규제인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 비오톱은요.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규제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님들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보시고요. 1등급은 좀 무조건 힘들다라고 보시고요. 2등급에서 5등급은 개별적으로 규제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한 투자처다 싶어서 덜컥 투자를 해버리면 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분석하신 후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까지는 매주 화요일 저희 그 신논현역 더국경제연구소 세미나장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1월 4일이죠. 수요일서부터는 경매 관련돼서 이 RTN 이 방송국 내에서 저희가 22층에서 또 경매 관련돼서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금 강의 내용이죠. 오늘 오후 2시 강의 내용은요. 2017년 부동산 관련돼서 어떤 것에 대한 규제 또 새롭게 어떤 법령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관련돼서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드리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매, NPL 등 소액 투자 2천, 3천만 원 투자하셔서 수익 낼 수 있는 실전 매물을 놓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도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주 내년이네요. 네.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또 경매 관련된 세미나도 꼭 참석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매일 아침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저희 부동산 투데이도요. 여러분을 위한 좋은 정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샵 버튼 누르시고요.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실전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곳인가요? 예, 6호선 효창공원역 인근입니다. 이 지역에 그 경의중앙선 해갖고 더블 역세권인데요. 인근 지역에 뭐 삼각 지역들 굉장히 인근이기 때문에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준공은 1980년대 굉장히 30년 이상 된 오래된 단독 주택인데요. 대지가 62.8평방제곱미터, 건물 20.56 평방제곱미터입니다. 간혹 평수 관련돼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평수는 이제 사라진 그런 용어라서 저희가 방송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요. 대략 한 19평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층수는 총 1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1,800
9,8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6천 현재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6천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9,800만 원대의 효창공원역 인근에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선정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 지역에 뭐 6호선, 4호선, 1호선, 경의중앙선 약 그 4개의 지하철 노선도가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교통 지역인데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좀 저렴한데요. 과거에 이 지역에 용산 개발 붐이 일어났었죠. 2013년에 국제 업무지구 개발로 인해서 주위의 토지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주춤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과거 대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 좀 노려볼 만하시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 지역에 많습니다. 개발 백화점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 용산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향후의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 매물의 투자 포인트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꼼꼼한 분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 위치를 보니까요. 효창공원역 앞에 인접해 있는 매물이고요. 주변을 보면 이 효창공원도 이용해 볼 수 있고 또 경의선 숲길도 이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입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네, 이 지역의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 앞에 있지만 이 지역 조금 좀 살펴보시면 삼각지와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용산 민족공원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 입지의 위치에 굉장히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에 따른 후광 효과를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지역에 뭐 효창, 5구역, 6구역 등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내년에 2017년 용산 관련돼서 새로운 도시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 재개발 관련돼서 다시 개발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입지 위치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은 굉장히 평지입니다. 효창구역 같은 효창 5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사면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평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다시 한번 진행될 경우에 굉장히 시공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도를 잠깐 보니까요. 또 주변에 캠프킴 부지가 있어서 보니까 요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는 또 입지 규제가 최소되는 그 지역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 좀 개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까 호재에 대해서 좀 다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일단 개발 호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서울 역사와 관련돼서 제2의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러 가지 도심권 개발을 지금 이 서울 역사에서도 좀 이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발표가 나오면 또 서울역, 서교동 관련돼서 개발해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숙대 입구 관련돼서 지구 단위 계획들이 많은데요. 숙대 입구와 더불어서 이쪽 효창로까지 이어지는 복합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군 기지 이전에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캠프킹 기지 같은 경우에는요 규제 완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심 오피스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직주 근접의 역량에 따라서 주거지 또 굉장히 선호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관련돼서요. 굉장히 캠프킴 또 개발도 되고 있지만 민족공원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위에 집가 상승이나 부동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기업 관련돼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지역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 LG 유플러스나 현재 아모레퍼시픽 관련돼서 지금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히나 이 중구권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면세점과 용산 호텔을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면세점들은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는데 호텔까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고요. 인근 지역에 아현, 뉴타운 등 신도시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의 주거지역 관련돼서 또 대기업 관련돼서 상업지 관련돼서 호재들이 만만한 지역인데요. 개발 호재가 백화점이라고 일컬을 정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부동산 향후 미래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호재들이 굵직굵직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홍대 상권이 정말 많이 커졌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커질 줄 아무도 몰랐을 만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향후에 이 숙대 입구 주변도 홍대 상권만큼이나 좀 커지지 않을까, 좀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건물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건물은 어떤가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는 지금 뭐 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단독주택인데 현재 6천만 원 전세에 살고 있고요.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하면은 전세 금액을 좀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주위에 굉장히 오래된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이슈가 많고요. 현재 효창 4구역, 5구역 관련돼서 이제 그 처분, 관리 처분, 뭐 인가 계획 등등 굉장히 그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결정만 된다 그러면은 시공사 시행사들 많이 붙어서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개발을 앞둔 지역이다 보니까 향후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아직까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조금 오를 대로 오른 한강변이라는 이 투자처보다는 비교적 좀 가격적인 접근이 용이한 이 지역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매매 금액이 4억 1,800만 원인데 한 평당 한 2,200 정도 나오는데요. 주위가 지금 2,500에서 3,000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원 가격대로는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다. 요즘 뭐 부동산 빙하기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매매 수요가 많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는 조금만 좀 싸게 나오면은 들어가겠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대 금액은 현재 6천만 원 전세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6천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9,800 투자하시면요. 이 지역에 단독주택 향후 개발을 좀 예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기적으로는 좀 빙하기라는 표현을 좀 쓰나 봐요. 네. 아마 이제 그 얼음이 녹을 때를 좀 기다리려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매물 같은 경우 좀 투자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내년도 지금 도시개발 계획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주위 가격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지금 뭐 날씨만큼 굉장히 가격대도 좀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년 봄 되면은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이나 지금 연구 용역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 역사와 몇 군데 지금 국제업무지구 관련돼서 개발 용역에 따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서 향후에 개발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투자 방향을 정했을 때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많은 호재들을 갖고 있는 용산구 안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의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1980년도에 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62.8제곱미터고요. 건물 면적은 20.56제곱미터입니다. 1층 건물이고요. 매매가액은 4억 1,800만 원 가능합니다. 임대가액은 전세 시 6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가액은 2억 6천만 원, 실투자액은 9,800만 원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투데이 생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릴 매물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 소개시켜드리는 매물 잘 엄선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볼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 지역인데요. 강원도 도청 소재의 춘천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이 지금 개통이 돼서 15분, 20분마다 전철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강촌역 다음 역사가 김정역사입니다. 새로운 관광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김정역 바로 앞에 있는 랜드마크형 상가를 갖고 나왔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대지가 102평방제곱미터, 분양 면적이 98.5평방제곱미터로
대지 면적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총 3층 중에 1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8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4천만 원. 이 중에 보증금 4천에 월 265만 원 가능하셔갖고요. 실투자 금액 2억 원 투자하시면 매월 한 180만 원대 월세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1층 상가가 한 16개 중에서 한 반 이상 매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좀 서두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내년도 3월이면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준공을 앞둔 그런 따끈따끈한 신축 상가인데요. 선정을 해주신 그 포인트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역세권 상가입니다. 역세권 상가는 불황에도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상가가 바로 역세권 상가인데요. 그러면서도 역세권 앞에 랜드마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형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에 대한 희소성 바로 말씀드렸고요. 주변에 개발 호재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만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인근에 체험학습장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소액 투자와 임대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 없이 매월 임대소득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용률이 약 90%입니다. 보통 상가 전용률이 55에서 한 60%대 나오는데요. 본상가 같은 경우는 약 90%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더불어서 가격, 타 상가 가격 대비 한 30% 좀 저렴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이까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또 관광지이기도 한 춘천시에 위치한 김유정 역사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매물입니다. 구체적인 입지적 강점을 조금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김정 역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 상가, 5년 후,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역세권 상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인근 지역에 문화관광지 있죠. 레일바이크 관련돼서 대만 관광객들, 또 김정문학청 관련돼서 중고등학생들 많이 오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 상대로 상가를 유치하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가치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근 지역에 낭만누리, 또 커피 테마파크, 또 관련돼서 뭐 책 도서관, 체험학습장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보통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향후 5년 내지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그 산업군 60%가 사라질 직업군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희망적인 산업 중에서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 한 5에서 6%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 약 한 12%대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사라지는 직업군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가 기대되는 그러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가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요 지역 가면 아마 누구든 다 한 번쯤은 이 강촌역과 이 김유정 역사관을 이용하는 레일바이크 다 이용해 보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호재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대기업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있죠. 네이버 산업단지, BTV 아일랜드, 레고랜드 등 있는데요. 특히 대기업 중에서 삼성 SDS가 얼마 전에 투자 협약을 했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커피 테마파크 관련돼서 남천 산업단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입니다. BTV 아일랜드, 레고랜드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교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교량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관광객들이 더욱 많이들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문학청 같은 경우도 김정 역사와 더불어서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그 개발, 특히 이 체험학습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지 관련돼서 아트센터, 또 책 박물관 등들이 새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젊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놀러 가기 참 좋은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요. 대만 관련돼서 중화권에서 꼭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그런 관광 코스로 인식이 돼서 요즘 대만 관광객들, 젊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만 관광객
가족들은 그럼 오면 꼭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시겠네요. 네. 요즘 그 젊은 층들이 요즘 SNS 관련돼서 예. 뭐 인증사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요즘 그 깃발 관광객들 얘기를 하는데요. 예. 깃발 관광객들이 아니라 거기는 나홀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성지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현재. 사실 요새는요, 이 SNS 입소문이 가장 무섭고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네. 정말 관광지로서는요, 최고의 속도를 좀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발 심리가 더욱더 가치가 상승시키는데 한몫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어때요? 네, 일단 지금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내장 일단 거의 끝났고요. 한 9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공사 조금 해서 1월 달은 지금 공사를 안 한다라고 지금 시공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칸막이 공사와 지금 지붕, 그러니까 천정 공사가 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김정역사 앞에 전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랜드마크이면서도 역세권 상가입니다. 역세권 상가는 5년, 10년 불황에도 꼭 살아남을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넓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요. 역사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이 김정 역사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매점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 꼭 필요한 상가들이 한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역세권 상가가 가지는 독점적인 그러한 위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이 있죠. 바로 전용률입니다. 전용률이 1층 기준이 89%대인데 약 90%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전용률로 인해서 실제 사용 수익을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광지로서의 한참 좀 개발 중인 반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가 공급은 조금 아직 미흡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 입장에선 선점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가격은 어떤가요? 네, 매매 금액이 4억 8천만 원인데 지금 상가 16개 중에 한 반 정도 매각이 됐고요. 지금 나머지 그 상가들도 지금 빠르게 지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 4억 8천만 원인데요. 이중 대출 가능 금액 50%입니다. 2억 4천이고요. 현재 보증금 4천에 월 264만 원 가능합니다. 더불어서요. 실제 투자 금액 2억 투자하시면은 매월 180만 원대 임대소득 가능하시니까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당한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 대비로 많은 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는 그런 투자처이긴 한데 접근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역세권 상가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라는 말들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임장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 관련돼서 좀 가족분들이랑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놀러 갈 때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은 전철용에서 한 1시간 내외 거리니까요. 가셔갖고 조금 둘러보시고 닭갈비 한번 드셔보시면서 임장 활동 한번 권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좀 초빙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임장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인 것 같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본 매물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위치는 경춘선 김유정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02제곱미터고요. 분양 면적은 98.5제곱미터입니다. 총 3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 가능합니다. 임대가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264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가능액은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억 원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매물들 다시 한번 좀 정의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요즘 저희가 그 세미나나 물건 이렇게 저희가 설명해 드릴 때 가장 핵심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황에 강한 물건이 어디냐, 불황에 살아남고 향후 5년,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고 나왔습니다. 용산 지역, 특히 이 원효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개발 관련돼서 이슈가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히 이 서울역과 용산역 관련돼서 개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가능한 그러한 물건이고요. 춘천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바로 역세권 상가입니다. 그래서 향후 불황에도 강한
그러한 두 지역의 물건 갖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불황에 강한 두 맵을 함께 살펴봤고요. 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평소에 갖고 계셨던 나만의 고민,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윤 소장님을 통해서 친절한 상담, 컨설팅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전화 연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마포구 신순동에 사는 조원순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함까지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현재 마포구 신순동 7층 단위 아파트 46평형을 보유 중입니다. 41평형이요? 46평형이요. 6평형, 네. 네, 경의선 습결하고 서강대역이 생기면서 가격 상승 요건이 생겼는데 네네. 적절한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그거 팔고 나면 바로 앞에 있는 신촌수 Y파크 34평형을 매수하거나 네. 아니면 신용산역 인근 실평수 13평형의 2억 5천만 원짜리 거주용 오피스텔을 전세 2억 3천만 원을 끼고 매수를 고려 중입니다. 예, 예. 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좀 앞으로의 그 전략과 계획을 좀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말씀해주신 이 신수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46평형대 지금 보유 중이신데 이제 매각을 매도를 할 건데요.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해하신 것 같고 매도했다 하면 향후에 이제 말씀해주신 아이파크나 신용산에 위치한 오피스텔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전망 저희가 같이 좀 짚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어떨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인데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저희 세미나 할 때 가장 먼저 크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돈이 없는 거는 괜찮습니다. 돈이 없는 거는 살다 보면 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전략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서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벌써 절반의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서부터 전략에 대한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향후 뭐 1, 2년은 아니라도 한 10년 내에 꼭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굉장히 그 수익성이 높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전략에 대한 공부는요. 이런 불황일 때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좀 높은 분이라고 저희 예상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신촌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걸 알고 투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뭐 서강대학교, 뭐 이대, 그다음에 홍대 이런 대학교가 주위에 있음으로 해서 삼각 구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향후에 미래에도 좀 살아남을 수 있고 불황에도 강한 주거 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인데요. 특히나 보통 우리가 역세권, 공세권, 숲세권 하는데요. 이 학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가가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또 굉장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또 저희가 또 조금 좀 괜찮다라고 보는 게요. 40평대를 들어가 계시는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물 자체가 40평대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신규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이 뭐 20평대, 10평대 이렇게 나오는데 향후의 미래는 오히려 지금 현재 한 4, 5년 내외로 굉장히 그 소형주택만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한 40평대에 대한 매물이 또 희소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신촌 삼익 아파트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삼익 아파트 일단 좀 구분을 하자면은 현재 96년대이기 때문에 한 20여 년 지금 갖고 계시고요. 20년 됐기 때문에 향후 5년 내에 재개발 관련돼서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30평대는 가격에 대한 그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40평대는 많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40평대는 오히려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매물 자체는 좀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갈아타는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촌숲 아이파크 해갖고 2019년 8월 예정돼서 이쪽에 30평대 어떠냐라고 저희한테 여쭤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갖고 계신 거 큰 이렇게 부담감이 없다 그러면은 보유를 했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신촌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8, 9월 달에 이제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고 좀 가격이 좀 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내년 한 3월 이후 정도 좀 될 정도까지 좀 대기를 좀 해보시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도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용산역 인근 지역의 오피스텔 굉장히 좋습니다. 트럼프 월드 등 굉장히 이슈가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는데요. 2억 5천대에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열 몇 평 정도 되고 평당 한 2천만 원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 자체는 지금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미정돼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시청자님께서 금액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산 지역에 투자하려면요, 제가 포인트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 지역에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면요, 용산 지역은 현재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면 지역과 지금 삼각 지역까지 이루어지는 이 지역에 신규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신용산 지역은 굉장히 좀 고가의 그 오피스텔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산역과 삼각 지역을 지는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들 투자하시고 평당 2천만 원대 지어진 지는 한 4, 5년 된 오피스텔들을 많이 공략을 하는데요. 저는 역발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역 말고요. 뒤쪽으로 가면 원효로 지역으로 가시면은 한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오피스텔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 가면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주면 매입이 가능하고요. 평수는 20평대 이상 나옵니다. 전용 면적은 한 7평에서 9평대 되는데요. 이 지역에 1억 내에 투자하시면은 실제 매월 한 40에서 50만 원 월세 받으시면서 이 용산 지역의 국제 업무지역 관련돼서 개발 호재가 뜨면요, 2012년도에 1억 이상의 그 시세 차익을 본 그런 오피스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지역에 2억 5천 3억대에 들어가는 오피스텔보다도 20,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지역의 오피스텔들이 오히려 시세 차익 쪽에서는 좀 더 접근하기 좀 쉽지 않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갖고 계신 삼익 아파트는 굉장히 그 좋은 조건으로 좀 갖고 계시고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네.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삼익 아파트는요, 굳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겠지 않냐라고 좀 조언해 주셨거든요. 네. 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투자처를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좀 용산 쪽에 좀 투자처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워낙에 전략을 잘 세우시고 좀 접근하시는 시청자님이신 것 같은데 지금 투자하신 곳 자체도 워낙에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예. 나중에 수익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돈이 없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사람 상황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목소리는 굉장히 젊으신 분 같은데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략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좀 된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되면 안정적인 투자,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고민 받아볼게요. 네. 자, 양도세에 대해서, 이번 양도세 일 말씀하신 것 같네요. 내년 양도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내용처럼요, 이제 양도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양도세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득세율입니다. 소득세율인데요. 양도세도 소득세의 일종이다라고 보는데 이 소득세가 지금 현재 5억 이상 되면요.
5억 이상 되면 보통 2억 이상이면 38%대의 소득세인데 5억 이상이 되면 뭐 한 40%까지 소득세율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고요.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업무형과 비업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형과 비업무형이 일단 좀 나눌 수가 있고요. 비업무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양도세에서 토지 양도세가 좀 가장 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비업무형 같은 경우는 10% 중과세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징벌적인 조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을 좀 보시면요. 1년, 2년에서 굉장히 그 투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것은 조금 좀 어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 바뀌었죠. 2015년과 16년과 17년의 차이가 뭐냐면요. 비업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비업무형 자산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10년 이상 뭐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중과세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업무형 자산 중에서 그 업무형과 비업무를 좀 따지지 않고요. 이렇게 장기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현재 2016년에는 2016년 1월 달서부터 보유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행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를 소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70년대에 사든 2000년대에 사든 매년 3%씩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됐을 때 10년까지 총 3%씩이니까 10년이니까 30%죠. 그래서 양도 차액의 30%를 우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 양도세율에 맞춰서 양도세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고요. 다만 이 비업무용 자산에 대해서 중에서 또 업무용 자산 중에서도 장기 보유 한 부동산에서 특별 공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것이 지금 양도세 내년 개편 사항이라고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양도세에 관한 간단한 내용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고민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3년에 원룸 보증금 500에 월세 50을 임차하다가요. 11월에 이제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8월 말쯤에 나간다고 이미 주인에게 통보를 한 상태였는데 이제 실제 나간 거는 11월 28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2달치의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금액적인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궁금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좀 많이 있는 사례인가요? 제일 많죠. 제일 많이 힘든 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님들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 오는 것 중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3년에 계약을 해서 2016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하죠. 그래서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일단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보통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라 그래서 2년을 다시 계약을 한 경우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2015년에 계약이 끝났는데 2016년 11월 그래서 한 11개월 정도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보를 해야 되는데 8월 달에 전화 통보를 했는지 문자 통보를 했는지 서면 통보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좀 많이 보내야 되는데 내용 증명이 안 되면은 문자라도 발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문자 내용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셔갖고 내가 이 방을 비우고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11월 달에 나갔으니까 3개월을 채우고 나왔으니까 내가 뭐 보증금 11월 달 이후부터는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11월 달을 기준해서 향후 2달치나 3달치 월세를 많이 이렇게 빼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다툼이 많고요. 보증금 5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월세 제약을 주는데 더불어서 또 이 해지에 대한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임차인들이 보통 본인의 이유로 인해서 해지 사유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그 다툼의 여지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주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이제 사례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 상담이 있다 싶으시면요. 좀 꼼꼼한 분석과 상담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 문자로 조금 도움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방송 이후에도요, 고민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